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억양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북한군 파병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에 도발했다며 괴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으로 한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9명이 대피하고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조업 중이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에 팔아 5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100원짜리 주식을 최대 3만 원에 팔았는데 피해자만 280여 명에 달합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 상강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새로 들어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촬영했다는 영상이 다시 한번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의 군인들은 북한 억양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2개 여단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규옥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촬영했다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렸던 러시아 텔레그램 기반 매체가 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남성들이 북한 억양으로 대화합니다. 매체는 연해주의 러시아군 자동소총사단 예하부대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러 성향 SNS 계정에는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러시아 국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꽂혀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북한 국기가 최근 해방된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의 폐석 위에 개양됐다며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심리전일 가능성도 있지만 도네츠크 포크로우스크 전선은 북한군이 이미 파견돼 활동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6천 명씩 2개 여단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 사실 확인을 미루고 있는 미국은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 등 다른 국가의 판단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ts own processes in place and our own assessments that we need to make before certainly we can publicly say that we are seeing anything as it relates to a particular policy area. It is not at all a reflection of any country, whether it be the ROK or otherwise. 나토 역시 다음 주 초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방문한다며 현재로선 파병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발표라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면 방어용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왔던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깨고 상황에 따라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단계적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며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 군사협력이 주권적 권리란 러시아 주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을 도발했다며 괴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 파병 관련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대화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맹비난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적 도발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미친 것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라며 두 나라를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낸 버릇나쁜 개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을 이어가며 우리의 보복과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겠는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군 파견 관련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러 대치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중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신둥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반냉전이 시작됐는데 전체 냉전이 되지 않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와 북한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최전방에 있는 초소들을 함께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검증단을 보내서 정말 제대로 폭파한 게 맞는지 확인했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초소가 모두 파괴됐다고 공표했었는데 이 발표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 우리 군 기밀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지하엔 물탱크가 있다며 지하 시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사머리 위에 설치된 최전방 감시 초소 GP가 폭발합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한국과 북한은 GP를 폭발한 뒤 시범 철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밀로 묶여있던 당시 보고서에는 검증이 부실했던 정황들이 여러 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는 검증을 못한 지역을 찍은 사진이 있거나 북한이 메모했다고 주장했다 등 식별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검증단이 지하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지하 물탱크라며 검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검증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는 5일 만에 GP가 모두 불능화됐다고 공표했습니다. 당시 GP 불능화를 포함한 9.19 군사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임이 확인됐습니다. 범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단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의 총안구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으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복지부 감사에서 의정 갈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기재위는 부산과 경남에서, 행어위는 제주에서 현장 감사를 벌입니다. 임신 36주에 아기를 낙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와 산부인과 원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영상 분석으로 병원을 특정해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정부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추진합니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춘천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7만 마리가 불에 타 폐사했습니다. 또 전북 군산에선 조업 중이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 연기와 새빨간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춘천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노동자 등 9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닭 17만 마리가 불에 타 폐사하고 건물 4개 동이 불에 타는 등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문부터 따야 돼, 절단기부터. 시커먼 연기가 차량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젯밤 인천 하객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과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대원이 선박 아래 물속을 살핍니다. 작업용 그물이야. 어제 오후 군산 앞바다 한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업 중이던 60대 선장이 실종된 건데 해경은 추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비 함정과 잠수 인력을 투입해 이틀째 현장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팔아 55억 원을 가로챘는데요. 100원짜리 주식을 무려 3만 원에 판 건데 이들은 일명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걸로 파악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 46명을 검거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척 활동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 주식을 최고 3만 원, 300배에 팔았습니다. 먼저 주식 토론방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뒤 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해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면 최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영업단은 조작된 투자 수익률 자료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실제 상장이 유력한 종목도 미끼로 사용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86명, 피해 금액은 55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업체 대표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던 중 브로커를 통해 영업단을 소개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법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계좌나 이런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보고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 4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진호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섭니다. 국민신문고에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지 8일 만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씨는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고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연예인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제가 사실 잘 받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빠져나간 이 씨는 앞서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졌다고 밝힌 이 씨는 대부업체와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무려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에게는 차용증을 써 1억 원을, 개그맨 이수근 씨에게는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도박 혐의를 인정한 만큼 도박 횟수와 액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0대 소년이 함께 생활하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0대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인데다 시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어서 지금도 피해자와
같은 시설에 살고 있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지난 17일 아동 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시설 관계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10대 A군은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같은 생활관에 머물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자고 있을 때 신체를 만지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A군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A군은 시설 밖으로 분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시설 내 다른 건물로만 옮겨졌습니다. 복지시설 측은 출입구가 달라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A군과 같은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작년에만 2만 건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범죄를 이렇게 발각이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멈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은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문을 걸어 잠궜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외국인들만 골라받는 경남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입니다. 소파에 널브러진 남성들이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에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약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유흥주점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지금 압수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다 지금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천정에 숨겨둔 마약도 발견됩니다. 저라고 지퍼백. 주점 사장과 도우미, 손님들 모두가 베트남인들로 마약 파티가 있는 날이면 문을 잠그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마약 투약자는 대부분이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관광을 하러 온 외국인 미성년 여성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 진주와 함안, 통영 등 서부 경남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새로 합성된 신종 마약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개의 알약 성분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즉 환각 흥분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약, 마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이를 판매한 베트남 남성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난주부터 판매를 시작한 비만약 위고비는 출시 전부터 오남용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 예상했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체중인데도 비만약을 처방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비만약 오남용은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혹하는 분들 계시다면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핫한 다이어트 위고비 구매했습니다. SNS 속 비만약 위고비 구매기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키와 몸무게는 171cm에 55kg.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하면 처방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려한 대로 오남용이 시작된 겁니다. 취재진이 한 병원에 전화로 정상 체중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180에 80kg 정도인데 혹시 처방 가능한가요? 네, 원장님 상담 먼저 하시고 처방해 주실 것 같아요. 체중이 기준 안 돼도 일단 원장님 방문 통해서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방문하시고 상담하신 다음에 인바디도 측정하시고 해서 내려주실 거예요. 또 비대면 진료 앱으로도 쉽게 위고비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광풍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최고 용량만 품절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서서히 올려야 부작용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체중은 상관없이 BMI도 상관없이 최고 용량으로 달라는. 의료진은 오남용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 내지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이 진행된 적은 없거든요. 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어떤 위험성이 생기는지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건당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내에 그대로 남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2018년 육사 총무관 앞에 설치됐는데요. 지난해 8월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이 육사에 설치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져 이전이 보류됐습니다. 육사는 올해 안에 확정되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5인 흉상을 독립운동,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교내에 각각 배치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 두되 육사 내에 새로 조성될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백 대표를 사칭한 신원 불상의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백 대표를 사칭한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걸로 추정됩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모 사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세계적인 가수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아파트는 4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미국 스포티파이 1위 차트에 오른 건 국내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파트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으로 로제가 오는 12월 발매할 솔로 앨범의 선공개곡인데요. 두 아티스트의 매력적인 음색과 중독적인 멜로디가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구체적인 잘못이 뭔지부터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앞에 놓인 붉은색 파일. 한 대표는 정리된 요구사항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씩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측근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입니다. 네,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문제인지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대표는 이들이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해 인사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구체적인 잘못을 알려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한 대표가 면담에서 제기한 건 의심일 뿐이라며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처리 관련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나온 내표의 이탈표보다 더 많은 여당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경고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겠느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앞서 보신 이번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과하다고 하니 앞으로 더 자제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영웅패를 수여합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지난 2년간 매번 함께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없었다며 장모 구속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자신은 명 씨와 단절했지만 김 여사는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2부속실이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공공기관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대통령실의 강훈, 김호진 전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면담에 형식과 의전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낸 친한계는 긴급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면담에서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 내정설이 불거진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과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 전 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관저공사를 총괄한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 건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것도 문제지만 의전을 두고도 친한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대표가 야외에서 20분간 기다렸다가 회동이 시작됐고 긴 직사각형 테이블도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혹시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한 대표는 어제 저녁 친한계 20여 명과 긴급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 일부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얘기 좀 하고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다만 이번 만찬에서 김 여사 특검법 대응책이나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맹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며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을 맹비난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방탄 의지만 확인한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입니다. 김 여사 해법을 두고 여권이 분열하는 사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에 키를 쥔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2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를 고리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태균 씨 그리고 강혜경 씨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좀 짙어가는 김건희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의 자중 질환이 계속되는 사이
민주당은 장외투쟁 등 총공세를 펼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여권을 넘어서 이제 야권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접촉했던 정치인 27명의 명단이 공개된 건데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혜경 씨 측이 공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는 유력 정치인 27명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등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여권 인사, 그리고 민주당 이현주 의원, 김두관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입니다. 앞서 강 씨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 리스트를 확인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사위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들 중 일부가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는 게 강 씨 측 주장입니다. 김진태, 박안수, 그다음에 김영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뭔가 여론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앞서 명 씨는 30명이 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김건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 씨 측은 명 씨와 접촉한 정치인이 공개된 명단 이외에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쿠바는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요. 요즘은 텅 빈 관광객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쿠바 수도 아바나입니다. 거리도 한적하고 레스토랑 내 빈 좌석들도 눈에 띕니다. 최근 쿠바에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쿠바의 한 레스토랑 종업원에 따르면 계속된 정전으로 음식이 부패하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정전이 언제 해결될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빨리 복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선거에 유권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휴대폰에 다양한 투표 스티커들이 지나갑니다. 방금 보신 스티커들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I voted 스티커 컨테스트에 출품된 작품들입니다. 무려 5만 명 이상이 우승자 투표 과정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어린 학생들도 투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많은 유권자들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젠 환갑을 맞고도 은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60대엔 은퇴해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 이런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처음으로 60대가 취업자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올해 70살인 안한식 씨는 10년 전 퇴직한 후에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금은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직 은행원 나이는 몇 살 하니까 한 9군데서 오라고 하더라고. 직접 상가를 돌면서 고객을 만나는데 안 씨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입니다. 항상 활기차요. 항상 재밌어요. 돈보다도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집에서 무력 있는 것보다 활기가 있잖아요. 안 씨처럼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5만 명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3.4%로
역대 최고치인데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2년엔 6%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층 창업도 증가세가 두드러져 창업 기업 중 60세 이상 비중은 14%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경험과 경력과 또 기술을 가진 인력을 더 요구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용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비정규직도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환경미화 등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고령화 시대 60대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2.2%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52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30일 연속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지난 9월부터 팔아치운 금액이 11조 8,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31%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지난 9월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지수가 5.3%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배추는 61%, 토마토는 51.1%가 증가했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도 10% 이상 크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보험료 인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6.5%로 3달 연속 상승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염과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손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네트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어제 전북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운동장이 이색적인 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마다 의욕적으로 내놓은 신제품과 신기술에 시선을 빼앗기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재외동포청과 매경 미디어그룹 등이 주관하는 제22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사흘간 일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6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 인적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가 뭉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식 축사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인 경제인들의 튼튼한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마켓을 개척한 김우재 대회장과 아프리카 중동 한인회를 이끄는 김전배 회장, 서정일 미주지역 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만족할 만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대회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기업 전시회입니다. 이곳에서 320여 개 업체가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개막 첫날임에도 멕시코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나오는 등 8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 연계 행사로 스타트업 창업 대전과 일자리 페스티벌, 국제 드론 산업 박람회 등도 열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정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새 앨범에는 록과 일렉트로니카 그리고 발라드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담겼는데요. 지금도 매일매일 최신곡을 찾아 듣는다는 74살의 현역 가왕은 56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함 대신 음악적인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가요의 거장 가왕 조용필이 두 팔을 활짝 들고 정규 앨범 20집 20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노래 바운스를 담은 정규 19집 헬로로 정상에 오른 지 11년 만입니다. 세월을 비켜간 듯이 청량한 목소리로 모두를 응원하는 신곡의 제목은 그래도 돼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우승자가 전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패자의 그 마음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든 이런 마음이 지금 자기의 마음일 수 있다라. 74살이지만 늘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는 조용필은 단 7곡이 들어간 이번 앨범의 작업을 위해 그동안 수백 곡을 녹음하고 버리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수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될까? 그럼 바로 또 시험해보고. 그래서 그게 재밌습니다, 사실. 결국 그 가사나 노래는 대중의 것이 되기 때문에. 창법에 신경 쓴 왜부터 일반 댄스곡처럼 반복적인 가사를 넣은 나까지 7곡의 다양한 음악을 공개한 조용필은 앨범은 마지막일 수 있지만 신곡 발표와 콘서트는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날씨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에 내린 비 때문에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이틀 연속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요. 멈췄던 1차전과 2차전이 오늘 한꺼번에 열립니다. 1차전만 2박 3일간 치르게 된 양팀 감독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내야를 덮은 방수포 위에 물이 고였고 방수포가 덮지 못한 사이드라인 땅은 질퍽질퍽합니다. 경기 2시간 전 비는 멈췄지만 경기장 정비에 3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저녁에 또 비 예보가 있자 KBO는 결국 수년을 결정했습니다. 그제 쏟아진 비에도 강행했다가 생긴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일시정지 경기가 어제도 이어질 것을 우려한 건데 남은 1차전과 2차전은 오늘 열립니다. 이틀 연속으로 나온 사상 초유의 결정에 감독들은 수긍하면서도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라운드가 정상적일 때 선수들이 경기력이 좋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다만 경기가 밀리고 또 밀리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온 삼성은 하루 더 쉬게 됐지만 기아는 1차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삼성 선발 원태인을 4차전에 또 만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3, 4차전에 AS랑 원태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조금 불리한 상황은 있지 않을까. 오늘은 광주에 비 예보가 없어 남은 1차전과 2차전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1차전 결과에 따라 경기 중단 시점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아침도 수도권 등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절기답게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사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1.9도, 대전 13.8도, 광주는 14.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대구는 19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